자, 관형절을 보겠습니다. 관형절. 그 없는 사람들까지 챙겨주지 마. 그냥 놔둬. 자, 관형절. 자, 우리가 관형절은요, 문장이 관형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예문 보세요. 나는 그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면 그 소문의 내용이 그가 죽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관형절 중에서 이와 같이 문장이 그대로 들어있으면 우리가 이걸 긴 관형절, 반면에 문장이 완결되지 않았으면 짧은 관형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관형절, 그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했을 때 이 소문이 그가 죽었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니까 이럴 때 우리가 동격 관형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문의 내용이 곧 그가 죽었다는 거죠. 또 그 밑에 나는 그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도 그가 착한 사람이다라는 문장이 모두 들어있으니까 긴 관형절이면서 동시에 그 생각이 그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 그 생각이죠. 이럴 때 우리가 그 꾸밈을 받는 말하고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동격 관형절이라 하는 거야. 그런데 짧은 관형절의 예문 봐봐. 그가 애쓴 사실을 아느냐. 이때는 그가 애쓴 하고 관현영음이 니은으로 끝나서 아직 완전한 문장이 아니죠. 이럴 때 우리가 짧은 관형절이라고 하고, 이때도 비록 짧은 관형절이지만 그가 애쓴 사실을 아느냐 했을 때는 역시 동격이죠. 왜? 그 사실이 어떻다는 거야? 그가 애썼다는 거죠. 반면에 나는 내가 직접 그를 만난 기억이 없다. 이때도 내가 직접 그를 만난 문장이 안 끝났죠? 그러므로 짧은 관형절이고, 또한 그 기억이 어떤 기억이냐? 내가 직접 그를 만났다. 그러므로 역시 동격 관형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 관형절, 짧은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 그리고 관계 관형절은 별개예요. 긴 관형절이라고 해서 꼭 동격이란 얘기는 아니고, 지금 여기 예문들이 긴 관형절, 짧은 관형절의 예문이 공교롭게도 모두 동격 관형절이 들어있는 것뿐이에요. 또한 이 긴 관형절이라는 것은 결국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짧은 관형절은 뭐야? 관현영어미로 끝났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긴 관형절은 관현영어미, 즉 관현영어미 대신에 는이라는, 인용의 는이라는 보조사가 들어가 있죠. 다음, 이제 관계관형절과 동격관형절에서 관계관형절과 결국 동격관형절, 얘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 자주 구별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방금 우리가 봤듯이 동격관형절은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 어떤 사실이냐? 철수가 합격했다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그 꾸며주는 말, 이 꾸며주는 말에 그 사실에 해당되는 내용을 써놓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꾸밈을 받는 사실과 그 앞에 꾸며주는 그 내용,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니까 이럴 때 우리가 동격관형절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 반면에 나는 철수가 산 서점에, 아니 서점이 아니라 서적, 나는 철수가 산 서적을 빌렸다. 이러면 이때 철수가 산 하고 관현영음이 들어있으니까 관형절인데, 이때 철수가 산 서적하고 서적을 꾸미고, 이 서적은 이 문장 안에서 철수가 서적을 사다 하고 문장을 만들 수가 있죠. 즉 이 안에 목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관계관형절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야. 자, 그러니까 동격관형절은 대부분 명사가 이런 거, 뭐 사실, 소문, 기억, 이런 명사들이 와서 그 사실이 어떤 것인지,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인지, 그 기억이 어떤 기억인지를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 이 관형절은 동격관형절이라 하는 거고, 반면에 이 관계관형절은 대부분의 관형절이 이렇게 뒤에 말을 꾸미는데, 그 꾸밈을 받는 말은 그 꾸며주는 관형절 안에서 문장을 이룰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예문 봐봐. 그들이 횃불을 지켜든 그들은 골짜기를 샅샅이 뒤졌다. 여기서 가로친 그들은 일부러 넣어보라고 했던 거고, 즉 가로친 부분을 빼고 보라고, 횃불을 지켜든 그들은 골짜기를 샅샅이 뒤졌다. 자, 문장 성분 나눠봐. 서술어 뭐예요? 뒤졌다. 주어 뭐예요? 그들은. 목적어 뭐예요? 골짜기를. 그리고 부사어 샅샅이죠. 그러면 그들은 골짜기를 샅샅이 뒤졌어.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뭐라고 했냐면 횃불을 지켜든. 그러면 이 그들이라는 단어는 횃불을 지켜들었다라는 이 문장에 그들이 하고 주어로 들어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 가로친 것처럼 주어로 들어갈 수가 있죠. 이럴 때 우리가 관계 관용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관용절에 주어가 생략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관용절은 항상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죠. 관용영어미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는 게 관용절이고요. 다만 그 관용절에는 이렇게 관계관용절과 동격관용절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내가 어제 산 책은, 이랬을 때 책은 그 앞에 꾸며주는 관용절에서 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또 그 밑에 내가 어제 책을 산 서점은 했을 때 그 서점은 그 앞에 관용절에서 서점에서라고 부사어로 들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 꾸밈을 받는 단어가 관용절에서 문장 성분으로 역할을 하면 이를 뭐라고 부른다? 관계 관용절. 이따 문제 풀면서 또 확인할 겁니다. 즉 관계 관용절. 그래서 관계 관용절과 동격 관용절 구별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스님이 자꾸만 유치해도 별 표시해라 이런 얘기 하는 건 지금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선생님이 강조를 하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시간이 흐르면 또 이게 중요했는지를 까먹어. 그러니까 표시를 해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정말 시험 직전에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여긴 것만이라도 한 번 더 보는 것이 그게 효과적이거든. 알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이번에는 그가 귀국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때 그가 귀국했다는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관용절인데 그 관용절의 내용이 사실의 내용이지. 그 사실이 어떤 사실이라는 거야? 그가 귀국했다는 것. 그러므로 이럴 때 동격 관용절이다. 그가 우리를 도와준 일을 잊지 맙시다. 이때도 그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거야? 그가 우리를 도와준 것. 따라서 이와 같은 걸 동격 관용절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해서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해서 복잡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일수록 오히려 간단하게 간결하게 이해하도록 하라고.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관용절은 항상 어떤 문장이 관용형음이 뭐로 끝나? 니은이라 또는 리을로. 그래서 뒤에 반드시 뭘 꾸며주지? 관용절은 체언을 꾸미죠. 뒤에는 체언을 꾸밉니다. 그럴 때 이 관용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완전한 문장의 관용절이면 긴 관용절, 그러지 않으면 짧은 관용절인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그 관용절과 체언이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관계관용절이냐 동격관용절이냐를 나눈다. 관계관용절은 그 꾸밈을 받는 말이 관용절 안에서 뭐야? 문장 성분으로 역할을 한다면, 반면에 동격관용절은 그 꾸밈을 받는 말과 관용절이 같은 내용이다.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어떤 사실이냐, 어떤 소문이나 어떤 기억이나 어떤 일인지 이를 표현하는 관용절을 동격 관용절이다라고 합니다. 다음 이제 부사절은요. 부사절은 밑줄 쳐 주로 뭐뭐 없이, 뭐뭐와 같이, 뭐뭐와 달리 이런 서술어가 오면, 뭐뭐와 없이, 뭐뭐 같이, 뭐뭐 달리 이런 서술어가 오면 부사절이다라고 판단하면 되죠. 예문 봐요. 내가 도움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니? 자, 이 문장의 서술어 뭐예요? 해결할 수 있겠니? 주어 뭐예요? 내가. 목적어 뭐예요? 문제를. 그러면 나머지는 부사어 아니면 관용어인데 그는 관용어고, 그런데 부사어에 와 있는 도움 없이가 도움이 없다 하고 문장이 되니까 도움 없이는 무슨 절? 부사절이 부사어로 사용된 거죠.
이해돼요? 다음 그녀는 동생과는 달리 마음이 착하다. 이럴 때 밑줄 친 동생과는 달리는 역시 부사어로서 이 문장에서 사용이 되죠. 자, 이 문장의 서술어 뭐예요? 마음이 착하다예요. 그러니까 서술절이 들어있는 거죠. 서술절 마음이 착하다가 서술어고 주어는 뭐예요? 그녀는. 그러면 그 동생과는 달리라는 표현은 부사어고 부사어에 다르다라는 서술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즉 부사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다. 됐죠? 다음 인용절은요. 인용절은 인용격 조사 라고나 고가 붙어 있죠. 인용절은 인용격 조사 라고나 고가 붙어 있어요. 라고는 직접 인용에 붙어 있고요. 간접 인용에는 고만 붙어 있죠. 철수가 이것은 책입니다. 자, 직접 인용의 경우에는 따옴표가 나옵니다. 따옴표가 나오고요. 뒤에 뭐가 왔어? 라고. 지금 편집상 라고가 띄어쓴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붙여야죠. 라고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금방? 조사라고 그랬죠. 인용격 조사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붙여야 돼. 라고 말했다. 또 그 밑에 비가 오는구나 하고 라고 말했다. 이렇게 큰 따옴표가 붙고 라고라는 조사가 들어가면 이 문장은 인용절이다. 됐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거 라고 대신에 우리가 인용을 할 때 하고라는 말을 또 많이 써요. 즉 철수가 이것은 책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때 하다는 띄어쓰는 겁니다. 하고는 띄어쓰고요. 라고는 붙였습니다. 인용문 뒤에 오는 하고는 띄어쓰고 인용문 뒤에 오는 인용절 뒤에 오는 하고는 띄어쓰고 인용절 뒤에 오는 라고는 붙였습니다. 다음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고만 오면 되고 그리고 따옴표가 없죠.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고만 오면 되고 따옴표가 없습니다. 나는 철수의 생각이 옳다고 말했다. 이때 따옴표가 없죠. 그러니까 인용격 조사 고만 오면 되죠. 됐죠? 또 그러면 인용절이 뭐라는 거야? 철수의 생각이 옳다가 인용절로 들어가 있는 거죠. 또 철수는 비가 온다고 말했다. 역시 철수의 말을 인용하고 있고 이때는 따옴표가 없으니까 간접 인용의 조사인 고를 썼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예문에 우리는 오른쪽 길이 바다로 통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이때는 왜 간접 인용인데 따옴표가 없는데 라고가 옵니까? 잘못 설명한 거죠. 라고가 아니라요. 고만 온 거예요. 고만. 그러면 이때 라는 뭐냐면 길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려면 길이다가 다가 뭐로 바뀌어야 돼? 라로. 이해돼? 그래서 길이라고 이렇게 바뀐 거지 라고가 온 게 아닙니다. 고만 온 거죠. 그래서 밑줄이 고에만 있어야 돼. 고에만. 그래서 라고에 밑줄을 치면 안 되고 고에만. 즉 이때는 간접 인용으로서 길이다라는 말이 인용되려면 길이라고 하고 다가 라로 바뀌어야지. 그지? 그리고 고라는 인용격 조사가 온 거죠. 그럼 그 앞에 이라는 뭐야? 길이라고 할 때 이라는 뭐야? 서술격 조사지. 서술격 조사 이다가 인용될 때 이라 하고 바뀐 거지. 그러니까 여기 길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걸 가지고 형태수 분석해라라고 묻는 건 안 나왔는데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 여기서 따옴표가 없잖아. 그죠? 따옴표가 없잖아요. 그러면 따옴표가 없을 때 간접 인용에는 고라는 인용격 조사를 쓰니까 고하고 여기서 끊어야죠. 그죠? 같은 조사라도 별개의 조사는 끊어야죠. 그리고 이때 이라는 길이라는 체언을 서술어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다가 와야 되는데 그 이다가 변형된 거죠. 그러므로 이라는 통째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라는 서술격 조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길은 명사로서
서술격사 앞에 오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형태소는 길과 일화와 고로 구별을 해야죠. 그런데 아까 직접 인용에 가봐요. 제일 끝 문장. 철수가 어서 갑시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직접 인용 따옴표를 쓰고, 이때는 라고가 통째로 뭐라고요? 인용격 조사라고요. 이해돼요? 라고가 통째로 인용격 조사라고요. 그러나 지금 간접 인용이 있어서 우리는 오른쪽 길이 바다로 통하는 길이라고 했을 때는 라고가 아니라 인용격 조사는 뭐라고요? 고고이라는 서술격사의 변형된 형태죠. 선생님, 그런데 여기 바다로 통하는 관형절도 들어있는데요. 그렇죠. 바다로 통하는 관형절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인용절로 예문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밑줄이 만약에 바다로 통하는에 밑줄이 있으면 무슨 절이 들어있는 거야? 관형절이 들어있다. 뭐냐면 얼마든지 여러 문장이 섞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그때 판단을 하면 되죠. 다음, 이제 효과적인 문장을 위해서 문장을 확장을 시키는데 먼저 혼문장이 확장되는 경우, 철수가 책을 샀다 해서 철수가 새 책을 많이 샀다 이러면, 자, 질문. 이렇게 확장이 되어도 이 문장은 끝까지 혼문장이지. 왜? 서술어가 뭐예요? 샀다 하나야. 주어는 뭐예요? 철수가. 목적어는 책을. 그러면 나머지 밑줄 친 새는 뭐야? 관형어. 많이는 뭐예요? 부사어. 그러니까 관형어나 부사어가 들어가도 여기에 관형절이나 부사절이 없는 이상 얘는 혼문장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 이번에는 평행구조로 확장했다라는 얘기는, 즉 문장과 문장이 겹문장이 되어서 이어진 문장이나 또는 아는 문장 등을 만드는 겁니다. 예문 봐. 앞에는 험준한 산이, 뒤에는 황량한 사막이 가로막고 있다. 자, 이때도 서술어는 뭐야? 가로막고 있다 하나야. 그러지만 주어가 두 개지. 주어가 두 개가 오는데 그걸 접속조사를 써서 이어가지 않았고 병렬 구조를 이루어서 앞에는 험준한 산이 하고 쉼표를 찍었죠. 이때 쉼표는 무슨 역할을 한 거냐면 가로막고 있다를 생략한 거죠. 이해돼요? 사실은 어떻게 쓴 거야? 앞에는 험준한 산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황량한 사막이 가로막고 있다. 이런 문장인데 공통된 서술어가 있기 때문에 공통된 서술어 가로막고 있다를 한 번만 썼고 그 앞에는 쉼표를 써서 그 생략된 성분을 표시해 준 거죠. 이해됐어요? 다음, 서술어 자체를 평행구조로 쓸 수도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 서술어가 몇 개야? 세 개죠.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때 연결 어미로 뭘 썼어요? 이요를 썼죠. 길이요, 진리요 하고 요를 썼어요. 왜 길이요 할 때는 이요를 쓰고 진리요 할 때는 요만 썼죠? 앞에 받침이 있을 때는 이요, 받침이 없을 때는 뭐야? 요. 됐죠? 다음, 목적어를 또 나란히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 보호를 또 여러 개 나란히 넣어 만들 수도 있고 또 수식어를 여러 개 넣어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유사한 절을 즉 나란히 쓸 수도 있어요. 자, 거기 절 평행 구조를 보시면 밥도 먹고 떡도 먹으니, 이때 밥도 먹고 떡도 먹으니 여기까지는 뭐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죠. 그죠? 그리고 이 문장 전체 밥도 먹고 떡도 먹으니 배가 부르다, 이 문장 전체는 뭐예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죠.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복잡한 문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복잡한 문장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읍과 시옷에 나와 있는 절 평행구조하고 나와 있는 비읍과 시옷의 예문들은 모두 복잡한 문장의 예문들이죠.
그 밑에도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니 마음이 심란하다. 여기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친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이어진 문장이 세 개가 나란히 온 거죠. 이해돼? 그리고 이 문장 전체. 그러니 마음이 심란하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뭐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장 구조를 복잡한 문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예문은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시범을 보인 거고, 그래서 공통된 주어가 나란히 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나란히 올 수도 있고 하지만 문장과 문장이 또 나란히 와서 문장 속에서 복잡한 문장을 이룰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이제 거의 문법은 끝나가죠. 자, 우리가 문장은 서술어가 한 번 등장하는 무슨 문장? 혼문장. 그리고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등장하는 뭐다? 겹문장. 이 겹문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즉 서술어가 나란히 오는 무슨 문장? 이어진 문장과, 그리고 어떤 문장이 다른 문장의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무슨 문장? 문장 속에 문장이 있다. 이 문장 속에 문장을 안고 있는 걸 아는 문장이라고 부르고 그 안에 안겨 있는 걸 안긴 문장이라고 부른다. 자, 이어진 문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눈다. 즉 전절과 후절이 나열되거나 상반될 때 뭐라고 한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리고 전절과 후절이 이유, 조건, 원인 등등 종속절과 주절로 이어지면 뭐라고 한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다시 문장 속의 문장은 그 안겨있는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대체로 명사형음이 미음 또는 기, 뭐뭐하는 것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장이 명사처럼 안겨있으면 뭐라고 한다? 명사절을 아는 문장. 반면에 관형형음이 니은, 관형형음이 리을 이렇게 관형형음이를 끝으로 즉 다른 말을 수식하면 이를 무슨 절?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 다시 관형절을 아는 문장은 독립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동격 관형절인지 관계 관형절인지를 물을 수 있다. 다음, 뭐뭐 없이, 뭐뭐와 달리, 뭐뭐 듯이 이와 같이 부사어 역할을 하면 무슨 절? 부사절을 안고 있다. 그 다음 주어가 잇따라 나오는 문장이 나왔을 때 즉 서술어에 문장이 들어가서 주어가 나란히 나오는 문장이 만들어지면 이를 뭐라고 한다?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 끝으로 어떤 문장에 따옴표를 쓰고 라고를 붙이거나 어떤 문장에 따옴표 없이 고를 붙여서 인용하고 있으면 뭐다?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요거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다음 문장의 짜임 중 나머지와 다른 것 그럼 어떤 문제 될 수 있어? 하나만 혼문장인데 나머지는 겹문장이라거나 나머지는 전부 겹문장인데 하나만 혼문장이라거나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같은 겹문장 안에서 뭘 구별하는 문제를 낼 수 있겠어? 이어진 문장이냐 아는 문장이냐. 나머지 세 개는 모두 아는 문장인데 하나만 이어진 문장이라거나 나머지는 전부 이어진 문장인데 하나만 아는 문장이라거나. 또 하나 어떤 문제가 가능하겠어? 나머지 세 개는 모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데 하나만 대등하게 이어졌거나. 이해돼요? 또 나머지는 전부 명사절인데 하나만 관형절이라거나. 이해돼요? 여기서 또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서 관형절은 그 자체에서 또 뭘 물어볼 수 있다고? 나머지 세 개는 모두 관계 관형절인데 하나만 동격 관형절이라거나. 이런 문제들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제 우리는 사동, 피동으로 들어가기 전에 방금 공부한 관형절, 즉 문장 성분을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51쪽 문제편을 보세요. 문제 151쪽을 펴니다. 151쪽 19번 문제를 보세요. 151쪽 19번. 다음 문장 중 구성 유형이 다른 하나는 물이 맑으니 우리 쉬었다 가세. 자, 서술어가 맑으니 쉬었다 가세라고 했으니까 호문장이야, 겹문장이야? 겹문장. 겹문장 중에서 이어진 문장이야, 아는 문장이야? 이어진 문장. 이어진 문장 중에서 대등하게 이어졌어, 종속적으로 이어졌어? 종속적으로 이어졌지. 물이 맑으니까 이유를 말하고 있지. 왜 쉬었다 가지? 물이 맑으니까. 됐죠? 우리가 쉬었다 가니까 물이 맑은 게 아니지? 그러므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할 수 있죠? 다음. 철수와 순이는 학교 도서관에 청소했다. 주의해야지. 눈에 보이는 서술어는 청소했다 하나야. 그러나 주어가 두 개야. 그리고 그 두 개의 주어는 각각 철수는 학교에서 청소했다. 순이는 학교에서 청소했다. 가능하니까. 무슨 문장? 이어진 문장. 이어진 문장 중에서도 어떻게 이어진 거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지. 3번. 나는 그가 정당함을 알았다. 그가 정당함? 무슨 절? 명사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럼 지금 낌새가 1번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2번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근데 3번에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있으면 3번이 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지. 그러나 섣불리 3번이라고 하면 안 돼. 왜? 뭐가 남았으니까? 혼문장이 나온다면 답은 혼문장이 돼버리잖아. 이해돼요? 얘네들은 모두 겹문장으로 공통점이 있으니까. 자, 4번 봅시다. 철수와 영희는 어제 복동이를 만났다. 자, 얘는 중의적이지. 철수와 영희가 함께 복동이를 만났으면 혼문장이야. 이해돼? 그러나 철수가 복동이를 만나고 영희가 복동이를 만났다면 뭐야? 겹문장으로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지. 그러므로 답은 몇 번? 몇 번? 3번이 돼야지. 선생님, 4번은 중의적으로 혼문장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잘 봐. 시험에서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게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야. 이해돼요? 항상 명료하게 보라고.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얘는 혼문장으로도 볼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한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도 있다 말할 수 있으니까 얘는 어느 쪽에든 설 수 있지. 이해돼? 자, 만약에 1번, 2번, 3번이 모두 명사절을 안고 있는 그런 아는 문장인데 4번이 나왔다면 4번이 답이 되겠지. 그죠? 그러나 1번, 2번이 이어진 문장이잖아. 3번은 아는 문장이잖아. 근데 4번도 뭐야?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 있잖아. 그럼 답이 3번이죠. 대신 4번은 중의적이죠. 4번은 중의적인 문장이야. 다음 20번 봐. 다음 중 문장 중 구성 유형이 다른 것. 1번. 이 책은 재미가 없다. 자, 여기서 서술어는 뭐야? 재미가 없다야. 즉 문장이 서술어로 쓰였어. 따라서 뭘 안고 있는 문장이야?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이게 처음부터 발견하면 좋은데 잘 안 되는 친구는 그냥 없다가 서술어고, 근데 없는 게 뭐가 없는 거야? 책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거야? 재미가 없는 거니까 재미가 없다가 문장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리고 그 재미가 없다는 문장이 이 책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온다. 무슨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3번. 그는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한다. 아는 것도 없이 무슨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이 정도는 바로바로 나와야지. 다음 4번. 나는 철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야? 인용절을 아는 문장. 그러면 답은 몇 번?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2번만 이어진 문장이고 나머지는 전부 뭐야? 아는 문장을 갖고 있잖아. 이게 가장 오늘 첫 시간 배운 내용의 가장 보편적인 시험 유형이야. 이해됐어요? 자, 하나 더 들어가 볼까? 다음 페이지. 21번은 아예 어떤 문장인지를 써줬어. 그죠? 아예 어떤 문장인지를 써줬어. 그리고 그 문장이 맞냐 틀리냐를 묻는 거야. 이해했어요? 자, 철수는 돈이 많다. 홈문장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렸잖아. 많은 건 철수가 많은 게 아니잖아. 뭐가 많은 거야? 돈이 많은 거잖아. 그러면 돈이 많다는 문장이 서술어가 된 거니까 뭘 아는 문장이야? 서술절을 아는 문장. 정답은 1번이지. 이해했어요? 자, 2번 봐. 가을이 오니 낙엽이 진다. 이어진 문장이지.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어진 문장 중에서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지. 다음. 한국이 스포츠 강국임이 세계에 알려졌다. 한국이 스포츠 강국임 미음으로 끝났잖아. 이 미음을 뭐라고 부른다고? 명사형어미. 명사형어미 미음으로 끝났으니까 무슨 절? 명사절이 들어있는 거지. 그러므로 아는 문장 맞지? 어떤 문장을 안고 있는 아는 문장이야?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대답하는 거지. 또 질문. 이때 명사절은 문장에서 어떤 성분으로 쓰였지? 이때 명사절은 문장 성분이 뭐야? 주어잖아. 아니, 한국이 스포츠 강국임 이게 주어잖아. 왜 대답을 못하지? 대답할 가치가 없냐? 쉬워서 대답할 가치가 없어? 한국이 스포츠 강국임. 잘 봐. 이 문장은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한국은 스포츠 강국이다. 그것이 세계에 알려졌다. 이렇게 두 문장이야. 이걸 합친 거잖아. 이해돼? 그리고 그것이라는 주어 자리에 뭐가 온 거야? 한국이 스포츠 강국이다. 이 문장이 온 거잖아. 그러니까 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했다. 이러면 되는 거지. 다음. 그는 나에게 철수가 다친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일단 철수가 다친 것 무슨 절? 철수가 다친 것 무슨 절? 명사절. 관용절이 아니라 뭐뭐 하는 것 들어가면 명사절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뭐뭐 하는까지만 보면 안 돼. 뭐뭐 하는 것까지 봐야지. 또 아느냐고 물었다. 아느냐고 뭐야? 인용절. 그러니까 복잡한 문장이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했어요? 자, 나머지는 나중에 또 풀고요. 이제 하나만 더 해볼까? 거기 28번 봐봐. 28번. 다음은 모두 아는 문장이다. 각 문장 속에 안기 문장 또는 절이 잘못된 거. 그러니까 설명이 잘못된 걸 묻는 거지. 봤어요 지금? 자, 1번. 나는 그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노래하는 것. 무슨 절? 명사절. 질문. 명사절이 무슨 역할에? 무슨 역할에? 목적어. 앞으로는 시험이 거기까지 나온다. 이제는 명사절 이런 건 다 알아맞히는 거야. 그러니까 명사절이 문장 성분으로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있어요? 힘이 가장 센 호철이가 앞장을 섰다. 여기서 안긴 문장 뭐야? 힘이 가장 센 무슨 절? 관형절. 동격 관형절이야? 관계 관형절이야? 우리가 관형절은 두 가지 있다고 배웠잖아. 동격 관형절, 관계 관형절. 여러분들이요, 문제를 풀든 이론을 공부하든 책만 가지고 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가급적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뭐야? 시험과 관계돼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을 물어본다고. 그리고 자꾸 그런 데에 부딪혀 봐야 돼. 묻고 있는 스타일에만 빠져들지 말고 얼마든지 같은 예문도 다른 방법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냥 힘이 가장 세는 관형절이다만 알아맞히는 건 의미 없어. 자, 무슨 관형절이냐 이거야. 관형절 안에서
무슨 관형절? 관계 관형절. 왜냐하면 호철이가 힘이 가장 세다에 뭐가 될 수 있으니까? 주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그는 철수가 성실하다고 칭찬했다. 무슨 절? 인용절. 됐죠? 그럼 3번이 틀렸네. 다음 토끼는 귀가 크다. 뭐가 들어있어요? 서술절. 토끼가 큰 게 아니죠. 귀가 큰 거죠. 귀가 크다라는 문장이 토끼의 서술어가 되고 있으니까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지. 나뭇잎이 소리도 없이 떨어진다. 여기 소리도 없이 무슨 절? 부사절. 이런 유형을 묻는 겁니다. 자, 어때요? 지금 공부하자마자 문제 풀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우리 시험 문제는 쉽다. 쉽다. 뭐만 한다면? 기억만 해준다면. 알겠어요? 만약에 금방 공부했는데도 출제 유형을 봤더니 풀기가 어려워. 그럼 뭐야? 우리 시험이 어려운 거죠. 그건 어려운 거죠. 알겠어요? 그러나 금방 하고 보면은 다 풀려. 그럼 뭐야? 문제가 쉬운 거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의 합격의 관건은 머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반복.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야. 알겠어요? 중고등학교 때 뭐 맨 빵점 맞았어 상관없어. 지금부터라도 반복하면 돼. 선생님 제가 정말 머리가 안 좋은데요. 이게 10번 봐도 모르겠고 20번 봐도 모르겠는데요. 그럼 22번 보고 32번 봐. 네가 그러면 그동안 중고등학교 때 안 해서 남들보다 반복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건 감수해야지. 알겠어요? 아니 옆에는 5번만 보고도 외우는데 왜 나는 10번 봐도 안 되느냐. 그러면 15번 봐야지. 왜 자꾸 다른 친구하고 비교하고 자기 머리가 안 좋다고 얘기하냐고. 인생 한 번 사는데 내가 쟤보다 머리 안 좋은 거 인식해서 뭐 할 거야. 알겠어요? 더 시간 들여서 하면 되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말 그대로 나는 한 번만 보고 외워지고 쟤는 5번 보고 외워지고 아 나는 한 번만 보고 외워지니까 머리가 너무 좋아. 이렇게 잘난 척하기는 어려워. 그런데 그 반대로 아 쟤는 한 번 보고 외워지는데 나는 5번 봐야지 외워져. 그럼 열등감 갖기는 너무 쉽다고. 이해돼요? 근데 공부는 열등감에 빠지면 안 되거든.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 되면 나는 다른 애보다 한 번 더 본다. 안 되면 나는 다른 애보다 뭐야? 1년 더 한다. 이러고 하면 돼. 그래서 합격만 하면 돼. 그럼 합격하고 나면은 과거에 뭐야? 아무 상관없어. 자,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사동과 피동을 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어중간하네. 그러면은 그냥 문제 좀 더 풉시다. 거기 154쪽 잠깐 봐봐요. 154쪽에 29번 봐보세요. 154쪽에 29번. 산 그림자가 소리도 없이 다가온다. 소리도 없이 무슨 절? 부사절. 우리는 남의 도움 없이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남의 도움 없이 무슨 절? 부사절. 영희는 나의 옛날 생각과는 달리 매우 침착했다. 무슨 절? 부사절.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모음으로 끝나. 뭐뭐 없이, 뭐뭐 없이, 뭐뭐와 달리. 그죠? 그런데 철수는 아무도 모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개를 뭐라고 하냐면 부사형 어미라고 하는데 이 아무도 모르게는 부사절로 볼 수도 있고 또 뭐로도 볼 수 있냐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도 있어. 그래서 4번의 경우에는 두 가지 견해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해설에 써놓은 것처럼 무조건 종속적 연결어입니다. 이건 아니야. 지금 현재 문법 교과서에서는 이걸 중의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 즉 의미가 중의적인 게 아니라 문법적 판단이 중의적이 돼. 뭐냐면 이 아무도 모르게는 일단은 이게 나오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봐야 돼. 그러지만 또한 뭐로 볼 수도 있어? 부사절로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봐봐. 1번, 2번, 3번은 완전한 부사절인데. 그지? 부사형음이 이로 끝나서 완전한 부사형인데 이 세 번째에 있는 뭐뭐 하게는 부사절로 볼 수도 있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 있으니까 답은 4번 쓰고 나와야지.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4번에 나와 있는 아무도 모르게 뭐뭐 하게라는 이런 문장은 반드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는 거 잊지 마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도 있고 뭐로 볼 수도 있다?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볼 수도 있다. 됐죠? 또 이런 것도 봐봐.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이때도 어떤 학자들은 아름답게라는 부사어 그리고 피었다 서술어. 응? 그래서 이걸 부사어다 이렇게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꽃이 아름답다라고 서술성이 있기 때문에 부사절로도 볼 수 있어. 이해돼? 그러니까 이 개라는 부사형 어미가 들어있는 문장이 나올 때에는 항상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아예 부사절로 볼 수 있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야? 부사절로 볼 수 있거나 그냥 부사어로 볼 수도 있다. 솔직히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 없어. 왜? 그렇게 애매한 걸 뭐하러 내? 이해돼? 명료한 거 내도 여러분이 막 틀리는데 뭐하러 애매한 걸 내? 근데 수험서마다 그리고 문법 교과서에서 이 부분이 애매하다는 걸 자꾸 강조하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야. 근데 출제에는 뭐하러 분명한 거 내도 여러분들이 틀리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걸 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만 공부할 때는 이게 애매하니까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모두 애매한 게 좀 찜찜하거든. 그러니까 책에도 구구절절 더 설명을 하고 또 선생도 더 설명을 하고 학생도 더 뭔가 명료하려고 덤벼들지만 사실은 넓은 의미의 시험이라는 전체 범위로 보면 얘는 뭐야? 정말 세 발의 피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뭘 안다? 이 개라는 부사형 의미가 들어가 있을 때에는 부사어로만 볼 수도 있고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뭐야? 종속적으로 안긴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30번 봐요. 다음 문장 중 부사절을 아는 문장은 그래서 자, 1번.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풀 때는 부사절만 중심으로 보면 되지. 자, 1번. 그는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한다. 뭐 있어? 아는 것도 없이. 2번. 손님이 오시거든 반갑게 맞이하라. 손님이 오시거든 뭐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지. 답은 1번이지 뭐. 다음 3번. 우리는 한라산에 오르려고 뭐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서 뭐예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러므로 부사절을 안고 있는 건 몇 번? 1번. 다음 31번. 문장 구조가 나머지와 다른 거. 잘 봐. 1번에요. 넓은 밭에는 농부가 일한다 하면요. 여러분들이 농부가 일한다는 건 주어 서술어로 발견을 해요. 근데 문제는 넓은 밭에라는 이 부사어가 넓은이라는 말과 밭이 넓다라고 서술성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한 단어만 썼더라도 넓은하고 한 단어만 썼더라도 이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현재 문법 교과서의 견해야. 그러니까 넓은이라는 말이 밭을 꾸미는데 이게 주어 서술어 관계를 이루어야 돼. 밭이 넓다 되죠? 그러니까 넓은은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2번. 철수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이때 좁은 골목으로는 부사어고 철수가 들어섰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따라서 혼문장이죠. 그런데 3번에 혼문장이 아니라 골목이 좁다. 되지? 미안. 좁은 골목을 못 봤네.
좁은 골목 하면 골목이 좁다라는 거잖아. 따라서 이때의 좁은도 뭐야?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다. 알겠죠? 왜냐면 골목이 좁다 하고 골목은 골목인데 좁은 골목, 골목이 좁다 하고 서술성을 가지니까 이때 좁은도 관형절을 아는 문장. 근데 3번 봐. 아주 헌 책이 발견되었다 했을 때 여기서 서술어 뭐야? 발견되었다. 주어가 뭐야? 책이. 그리고 아주 헌은 뭐야? 아주라는 부사가 부사의 역할을. 헌은 관형사죠. 헌은 아예 동사 형용사가 아니잖아. 헌은 새라는 말에 반대되는 관형사잖아. 우리 관형사에서 공부했죠? 헌과 새는 관형사야. 그러니까 얘는 혼문장이네. 4번 아름다운 그림이 걸려있다. 이때도 아름다운이라는 이 관형어는 그림이 아름답다라고 서술성을 가지니까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다라고 말하면 되죠. 그럼 답은 몇 번? 3번. 이해했어요? 자, 기타 이 문장 구조와 관계된 예문들 많이 있습니다. 더 풀어야 하고요. 일단은 또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장론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문법 요소. 우리 진도 순서로 한다면 이제 12번째 12번 피동, 사동, 동작상 여길 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하죠.